오랫동안 우리 고등학생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알고 들은 많은 에피소드들도 꽤 많은데요. 근데 그 모든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꼭 보답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 수능에 있어서 약간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과목과의 어떤 조화를 통해서 또 지원하고 또 이것저것 다른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최선의 기회들 끝까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6 대수능 해설 강의 3부에 있어서는요, 26번 실용문 판단에 관련된 지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요, 자, 2015 Annual Teen Programmers Conference에 관련돼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치와 불일치 두 개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수능 완성 실전편에서 비슷한 부분을 본 것 여러분 생각이 나실 텐데, 특히 실용문을 응용을 할 때는 연계교재 지문, 실용문이 좀 길고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압축하면서 관련된 모티브,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특별히 더 쉬운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요, 선택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컨퍼런스는 며칠간, 3일간이다. 어디에서 개최가 되는지, 개별 세미나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토탈 패스, 점심 뷔페 있나 없나, 그리고 예약에 관련된 건데요. 일치하는 것 다 틀렸어요. 하나만 정확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며칠간 시작하게 되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있으면서 November 21st 그리고 22nd. 이틀이잖아요. 그래서 1번의 내용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있어서는요, 대강당, 시청의 대강당이다라고 했는데, 자, 누구누구에 의해서 hosted, 주체가 되더라라는 거 있고요. It's a computer screen, your universe, 컴퓨터 스크린, 당신의 우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 컨퍼런스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held at, 어디에서 개최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West State University's Brilliance Hall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있어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시청 시티홀 대강당 아니었거든요. 2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12개의 개별 세미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뭐 많은 지도자들, 리더들 만날 거다. 이고 그리고 네. 세미나에 관련된 얘기 어디 있어요? 보시면 lectures by 유명한 사람들 강의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세미나. 10 separate seminars라고 하니까 우리 3번에 있어서는 12개의 개별 세미나다. 개별 세미나까지는 좋은데 12개가 아니라 10개였구나 라고 해서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exhibitions of their latest products라고 해서 12개의 아주 주요한 주된 회사에 의한 최근의 제품들 뭐 전시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요. 토탈 패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잖아요. 토탈 패스 보니까 25불에 includes buffet 런치가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에 해당하는 거는 옳은 내용이구나. 그쵸? 일치 불일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치하는 내용, 나머지는 다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예약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다. Booking i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4번에 해당하는 것 보시면 되겠고, 3일 아니었고 시청 대강당 아니었고 12개 예약하지 않아도 딱 그러면 나오죠. 그래서 특히 일치 불일치는요,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것도 필요해요. 먼저 문제 풀다 보면 일치였나? 불일치였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항상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7번 보니까 이번에는 Virginia Art Show 2015에 관련돼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요거는요,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 비슷한 실용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 관련된 비슷한 아이템, 모티브 가지고. 근데 이 일치 불일치에 있어서는 워낙 좀 간략한 내용이면서 또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기본기는 있으니까 연계, 비연계 이걸 떠나서 자유롭게 잘 도전하고 있는 거 저도 알거든요. 자, 그러면 역시 선택지 한번 몇 번째일까요? 그 다음에 누구 작품 전시될까요? 그 다음에 첫날 공연이 있구나. 몇 달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느냐 먼저 체크하셨습니까? 이 중에서는요,
다 맞는 말인데 하나가 틀렸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그러니까 Virginia Art Show는요. 보시니 이거 보면 The 20th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20번째 이 행사입니다. 20번째 개최됩니다. 라고 하니까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명한 예술가 작품이 전시가 되더라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famed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동해 해안을 쭉 따라서 굉장히 유명하더라. 왜 그러냐? 다양성. 그 다음에 또 quality. 작품들이 어떤 전시에 있어서 뭐 다양성이라든가 작품성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명망 있는 그러한 쇼인가 봐요. 그러면서 works by famous artist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예술가에 의한 작품들, such as 그러니까 쭉 유명한 사람들 중에 나오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will be displayed라고 하니까 2번에 그대로 제시가 되고 있고 우리 보면 버지니아 필하모닉 있었는데 3번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쵸? 행사 첫날 공연이 있다라고 해서 공연 있을 겁니다. On the first day of the show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대로 맞는 내용으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2달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와서 이런 것들 쭉 즐기십시오라고 해서 어떤 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분 데이트 있잖아요. 기간이구나. 보니까 11월 1일에서 30일. 그럼 뭘까요? One month. 한 달이잖아요. 그런데 4번에 한번 봐두시면 아까 뭐 있더라? 2달 동안 열린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한 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무료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쭉 가보세요. Entrance fees 있잖아요. 그래서 쭉 있지만 free admission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지니아 거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라는 마지막 5번. 그래서 혹시 또 센스 있는 친구들은요. 밑에서부터 거꾸로 가서 그랬을 경우에는 또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26번, 27번 요거는 실수를 안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대의 파악에서 조금 힘겹게 여러분이 쭉 꾸준히 시간을 소요하면서 정답까지 찾아왔었다라고 한다면 자, 도표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내용 일치 그리고 실용문에 관련된 그러니까 조금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여유들 이제 시간 조절까지 호흡 조절까지 완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제가 항상 6~9월 시험 볼 때 몇 점인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6월, 9월은 미리 보는 수능 시험이다. 보면 좀 대의 파악에서 힘들었다면 일치, 불일치, 실용문을 가지고 세부사항 파악에서 조금 가볍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더라? 어법, 어휘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힘을 실어야 되잖아요. 자, 28번 밑줄 어법 3점이긴 한데요. 요거는 인터넷 수능 독해 연습 1에 있어서 빈칸 문제로 출제되었던 겁니다. 여기는 보면 그리스 사람들하고 또 중국 사람들하고 어떤 관점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 학교에서도 수업하면서 야 이거 재밌다.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고 해서 또 구체적인 예들 이런 것도 가지고서 설명했었던 기억. 그래서 조금 반갑게 봤었는데 자,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은 어법이잖아요. 그쵸? 어법 어땠어요? 제가 일부러 비교해봤어요. 6월 9월 비교해 봤을 때 문장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 주 동사 찾는 거 이미 충분히 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6, 9월에서 익히고 학습했었던 어법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다. 따라서 자, 연계 교재 그리고 2차례의 모의고사 여기 충실하게 준비했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요. 올해의 어법은 크게 난관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there가 나와 있는데요. there, they 이런 거 나오면 맞아요. 누굴 지칭하는 건지 저 단수인지 복수인지 요거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The Greeks focus on 이라고 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초점. salient는 좀 어려운 단어 밑에 있어요. 두드러진 현저한이라고 나올 텐데 두드러진 사물과 그리고 그것의 attribute라고 하면 어떤 속성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드러진 사물 그리고 그것의 속성에 그리스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까지가 주어고요. led to 이끌어냈습니다. 나왔습니다. 뭐요? 그들의 실패를 낳았습니다. 즉
to 이해하는데 실패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봤더니 이해하는 거. 근본적인 본성이다라고 했는데 causality라고 하면 인과관계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의 근본적인 본성을 이해하는데 실패를 끌어냈습니다.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누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데다 집중하니까 그들은 이런 것을 못했다, 실패했다. 따라서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면 되니까 the Greeks 나오죠? There이라고 하니까 얘는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한번 봐보면 어떤 물건의 속성 이런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인과관계의 특성 이런 것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의 유명한 사상가잖아요. 철학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리스 사람이다라고 다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that 이 한번 봐보세요. a stone. 그 다음에 ing 보니까 falling to 돌이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돌이 떨어지는 것은 be due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 덩어리 옵니까? 그러면 그쵸. 명사 역할을 하는 거 오면 뭐뭐 때문이다, 뭐뭐에 기인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공기 중에서 그 돌이 떨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다? 돌이 having the property of gravity. 중력의 어떤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돌이 떨어져? 그거는 돌이 중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어떤 두드러진 물체, 그쵸? 그리고 그거의 속성 이런 데다가 집중을 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지만 of course a piece of wood 이번에는 나무 조각이 나오네요. 나무 조각 토스 선생님 주어 나와 있고 동사가 나온 것 같네요. 여러분 토스 하면 던지다잖아요. 그럼 나무 조각이 던지다? 나무 조각이 뭘 던지고 행동하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기대하기가 만무한데 자 일단 가볼게요. into water 물속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float가 뭐예요? float 둥둥 뜨다잖아요. 얘가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무는 나무인데 뭘까요? 얘는 지금 동사의 과거형으로 문장의 주동사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물속으로 던져진 나무 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로 나무 조각이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진 수동의 관계니까 과거 분사. 그리고 주동사는 float 둥둥 뜨더라. instead of sinking 가라앉는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이 떨어지더라? 중력의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물에 던져진 나무가 뜨더라. 가라앉는 대신. 그러면 이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being due to 뭐 때문이다 라고 해서 나무는 having the property of levity. levity는 밑에 있을 거예요. 가벼움이라고 나오잖아요. 나무는 가벼움이라는 어떤 특질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현상을. 그래서 이 현상, 목적어가 좀 앞으로 나가 있지만 해석할 땐 이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났어요. In both cases. 두 가지 경우에서 즉 돌 떨어지는 거는 중력. 그 다음에 물에 뜨는 것은 가벼움.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the focus, 초점은 is exclusively. 자, 여기에서 그냥 앞에만 보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비동사니까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있으면 뒤에는 형용사 보호가 오잖아요. 그래서 틀렸네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항상 제가 특히 밑줄 어법, 네모 어법, 문장 단위로 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서 초점은 exclusively 하면은 배타적으로 오로지 아직 안 끝났어요. on the object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에? 그 사물, 대상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얘 빼버리세요. 그럼 뭐예요? 둘 다 해서 핵심, 초점은 어디에 있다? 그 사물, 물체에 있더라 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 보호 역할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오로지 어디에 있더라 라고 하는 거니까 부사가 들어가 맞는 거죠.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물론 그 뒤에까지 보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에 보니까 초점은 오로지 그 물체에만 있더라. with no attention. 집중하지 않고. 근데 with no attention paid라고 하니까 깊이 들어가면 with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가 목적보어한 상태로인데 집중이
그쵸. 지불되어지 않은 상태로, 즉 주의 집중하지 않은 상태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의 집중을 어디에다가 안 한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의 내용은 동격의 대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가능성이냐? Some force, 어떤 힘. 어떤 힘? Outside the object. 사물 밖에 있는, 그 물건 밖에 있는 어떤 힘이 be relevant,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니 자 여기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체가 있으면 그 바깥에 뭔가 연관이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어디? 물건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failure, 실패한 거에 어떤 인과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여기서 본성 이런 걸 이해를 못하더라. 까지. 그러면 자,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there를 쓰고 있는지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왜 부사가 왔는지 알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한번 가볼게요. But.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여깁니다. 세상을 as 이하로. 중국 사람들은 세상은 consisting of 뭐뭐로 구성되다잖아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물질로 구성된 세상으로 보더라. 즉 물질 자체에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중국은 목적어를 as 이하로 여기더라라고 해서 완전한 잘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so, 그래서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그들의 시도는 시도인데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 즉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causing them, 그들로 하여금 to 이해하도록 만들더라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요? be oriented toward 하면 어디에 집중하다, 어디를 향하다 뭐 정도, 뭐뭐로 향하는 경향이 있도록 하는, 그래서 뭐요? 복잡성은 복잡성인데 전체적인 어떤 장, 즉 다시 말하면 전체의 장이다라고 하면 뭘까요? 어떤 맥락, 그 다음에 환경, 전체적인 걸로 썼던 맥락, 환경, 즉 전체적인 장의 어떤 복잡성을 지향하는, 그쪽으로도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만들어내더라 해요. 그러면 내용은 파악이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구조를 볼까?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세상을 이런 걸로 봤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봤으니까 so 다음에 어디까지요? 자 여기까지가 다시 주어부 나왔죠. 그러면 여기 절에 있어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나와야죠. 그런데 어떤 절, 문장에서 주동사 역할을 한다?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아니면 분사 같은 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건 빼버리면 뭐가 될까요? caused라고 해야 여기 주어부 다음에 이어지는 서술 파트의 주동사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고 이거는요. 우리 6~9월에서도 충분히 연습했었던 문장의 구조 보고 주, 동사 파악하는 것. 그렇죠?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어서 이 대은 뭘까요? 개념은 개념인데 무슨 개념이야? 대디아에 보니까 사건은 항상 발생한다. 어디? 어떤 힘들의 장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좀 힘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라는 개념은 여기까지가 주어부. would have been completely intuitive to the Chinese. 중국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intuitive, 직관적이었을 것이다. 직관적인 것이었을 거다라고 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때 대은 뭘까요? 어떤 개념인지 부연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뒤에 완전한 절을 끼고 있죠. 따라서 얘는 동격의 대시구나.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5번은 동격의 대를 묻는 거였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있어서 주어부, 서술부. 그래서 그 절에 있어서 주된 동사는 누가 되느냐라는 걸 파악하는 것. 정답 4번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요. 전혀 생뚱맞게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한 훈련을 했었던 아마 그래서 선생님 처음으로 저 어법 문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쾌재를 울리는 친구들도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8번 정리되셨으면요. 자, 이번에는 어휘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어휘 문제는요.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연계 지문을 가지고 또 기발하게 만든 것 같은데 원래 이 문제는요. 수능 완성 실전편에 나오면서 세부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즉 주인공이 누구냐면 Atlan Giant Grieve라고 하는 그쵸? 우리말로 하면 무슨 논병아리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동물에 대해서 일치하는 내용이 뭐냐, 불일치하는 내용이 뭐냐. 근데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어휘 문제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호수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린 그건 잘 모르니까 자, 대문자로 나와 있다. 무슨 이름인 것 같다.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크고 flightless라고 하니까 날 수 없는 새구나. 어떤 새냐라고 했더니 evolve, 진화한 거예요. from, 뭘로부터? 훨씬 더 널리 퍼져 있고 더 작은 또 grieve라고 하니까 요거는 또 어떤 부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grieve, 논병아리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녀석에서 훨씬 더 널리 퍼져 있고 더 작은 이런 녀석에서 진화한 크고 날 수가 없는 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1965년 무렵까지 겨우 한 80마리 정도가 그렇죠. 호수에 남아 있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겨우 80마리밖에 이유가 뭘까? 자, 하나의 직접적인 이유는 easy enough to spot. spot, 발견하다, 찾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개체수가 줄어들었느냐? 이유가 바로 나오는데요. 그 지역의 human population, 사람들이 was cutting down the reed bed라고 하니까 이거 뭡니까? 밑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갈대숲, 갈대밭 이것을 막 자른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맹렬한 furious rate, 맹렬한 속도로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갈대밭을, 그렇죠? 갈대물이 있는 것을 자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이런 accommodation이라고 하면 숙박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destruction이라고 하면 파괴잖아요. this가 있으니까 앞에 한번 봐보세요. 왜 이렇게 개체수가 줄어들었느냐?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갈대들을 다 막 잘라버린 거. 없애버린 거죠. 따라서 accommodation이 아니라 파괴잖아요. 갈대를 막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파괴는 왜 일어났느냐라고 했더니 필요는 필요인데 빠르게 성장하는 mat making industry, 그러니까 매트를 만드는 산업, 이게 막 빨리 성장하면서 여기 갈대들을 막 없애야 하는 그런 필요가 생겼나 봐요. 따라서 this 앞에서 지금 갈대를 없애버린 얘기가 나오니까 destruction, 이거는 좀 쉽다, 그쵸? 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there were other problems,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An American Airline이라고 하니까 한 미국의 항공회사가 An American Airline, 그쵸? 요것이 was intent라고 하면 관심을 갖는, 굉장히 강렬하게 관심을 갖는 이 정도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 호수를 개발하는 거예요. 뭘로? 관광지. 누굴 위한? fishermen. 낚시꾼을 위한 관광지로 만들고자 거기에다가 강렬한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자 봅시다. 큰 문제가 있었어요. With this idea. 여기는 문제가 있었다. 즉 관광지로 개별, 낚시꾼들을 위한 관광지로 개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 문제에 관련된 거. 이 호수는 lack, 없는 거죠. 부족한 거, 결핍한 거. support 하면 지지하는 거. 뭐뭐 이렇게 대주는 거. 뒤에 보니까 suitable sporting fish라고 하니까 낚시용. 여기 스포츠용 물고기니까 낚시용 물고기. 적절한 낚시용 물고기를 이것서는 공급하다, 대다 이런 거겠네요. 그러면 lack는 부족하다. 그럼 뭐예요? 앞에서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낚시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관광 명소로 만들려니까 왜? 낚시로 잡을 물고기가 부족하구나. 없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왜? 문제에 관련된 얘기니까. compensate for이라고 하면 보충하다. 그래서 이 다소 분명한 디펙트, 결점을,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물고기 종, 이름이 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large mouth bass라고 했는데 큰입 농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물고기 종을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입된 이 개체는
즉시 turned. 관심을 어디다가 쏠렀느냐? crab. 게. 그리고 작은 물고기. 여기에다가 이제 관심을 쏟게 되는 어디? 여기에 살고 있는 이 호수에 살고 있는 뭐 개라든가 물고기. 이제 새롭게 왔으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는 걸까요? 협력하는 걸까요? The few remaining grieves for food라고 하니까 이제 겨우 약간 남아있는 그 논병아리하고 먹을 것을 두고 협동을 할까요? 아니면 경쟁할까요? 물론 이쪽으로 갈 것 같긴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다.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Little doubt 하니까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 없습니다. 확실합니다가 that이야. 거의 분명하더라 라고 해서 때때로 they가 누구냐면 새롭게 들어온 그 큰입 농어 있었잖아요. 새롭게 들어온 종. 얘네들은 gobbled up 이라고 하면 밑에 있잖아요.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얼룩말 줄무늬에 여기 보면 grieves chicks라고 나와요. 새끼거든요. 새끼를 때때로 개걸스럽게 먹어버린 거 이것도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 주인공이 되고 있는 요 giant grieves의 새끼들도 먹어버리는 정도니까 이거는 협력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걸 두고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어휘 문제보다는 그쵸 들어가 있는 어휘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추론하고 상상해내어야 하는 근거가 아니라 분명 앞부분 혹은 뒷부분 그 앞뒤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엄연하게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이제 여러분은 2016 수능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이제 내년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연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치불일치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만 생각하고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곤 했지만 정말 이렇게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렇게 멋진 어휘 문제로도 또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연계 근거에 대해서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면 참 기발하다.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맞췄다라고 하면 왠지 더 흐뭇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잠깐 여러분께 총평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법, 어휘 문제. 그쵸? 아주 뭐 여러분이 힘들어서 도전하지 못할 정도라기보다는 6월, 9월에 모의평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미리 잘 연구를 해두었더라면 훨씬 도움이 되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 어법하고 어휘는요. 네모도 나오고 밑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법 같은 경우에는 밑줄 계속 나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럼 6, 9월에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본다면 그러니 11월에는 당연히 이런 유형이 나오겠구나라고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 센스 있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30번 넘어갈게요. 어법, 요거 그러면 정답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몇 번인지 확인을 안 했다. 그쵸? 자, 보시면 destruction, lacked, 그리고 competing 나왔으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에서 나온다. 두 말 안 드려도 정확하게 정리하셨을 겁니다. 자, 30번에 있어서는요. 어법, 어휘의 산을 넘었잖아요. 살짝 숨고르기. 자, 지칭 대상 다른 거 고르십시오라고 했는데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1에 있어서는요. 글의 분위기를 파악하십시오라고 해서요. 요거는요. 여러분 한번 원문을 비교해 보시면 좀 내용을 좀 앞에 뒤에 순서를 살짝 바꾸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거기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흥이 나는 그런 분위기로 보셨겠지만 오늘은요. his가 가리키는 대상 다른 것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ancers. 자, 춤추는 사람들은 서 있었는데 two-step elevated stage다라고 하니까 2계단 정도 높여져 있는 그러니까 조금 높여져 있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갭 간격이 생겼습니다. Between those who 누구예요? 춤추러 온 사람하고 between A and B요. 이번에는 누구냐? 보러 온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간격이 생겼습니다. 왜요? 무대가 조금 이렇게 높여져 있었나 봐요. The host. 진행자는 이제 randomly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작위로 pulled, 꺼낸 거잖아요.
유명한 춤꾼 링스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모자에서 이름을 딱 이렇게 뽑은 거예요. 꺼내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게 되는, 왜 그러냐 했더니 포맷 있잖아요. 그 포맷에 따르면 어떤 뭐 구성 절차 이런 거에 따르면 링스, 자 모자에서 이 사람 이름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 링스는요 had to 뭘 해야 되느냐, call out another dancer, 또 다른 춤꾼을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배틀. 그와 함께 무대에서 이제 댄스 배틀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링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굴 뽑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 잔뜩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의도적으로 choosing someone, 누구를 이제 고르는 대신에 하지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너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명하는 게 아니라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상대를 어떻게 random, 무작위로 고르기로, by ing, 뭐 함으로써? 자, 자기 자신을 인간 스핀 휠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뭐 인간 회전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인간 회전판으로 만들므로써 무작위로 상대를 골라야지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럼 1번엔 누굽니까? 링스. 구체적으로 주인공에 해당하는 등장인물은 링스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자기가 지명당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누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아, 내가 인간 회전판이다, 뺑글뺑글 도는 거겠죠? 돌므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을 골라야지. 그러면서 he propelled himself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속도를 이렇게 올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he propelled himself into a backspin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백스핀이 뭔지 아세요? 등에다가, 그러니까 마루에다가 바닥에다가 등 대놓고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진력을 넣어서 이제 백스핀. 자, 그러면서 covered his eyes,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는 extended his arms, 자기 팔을 이제 뻗는 건데 어디? 머리 위로. 그러니까 바닥에 등을 대고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눈을 감고서 이렇게 마치 자기 시계 시계에 있는 시계 바늘처럼 손을 이렇게 들면 나중에 돌다가 멈추면서 누군가를 가리키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 있어서도 누가 눈 감는 거예요? 그쵸? 자기 눈 딱 이렇게 덮고, 그쵸? 커버 그리고서는 이제 팔을 쭉 뻗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돈 뺑글뺑글 돌다가 몸이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의 팔은 계속해서 3번도 링스죠. 팔은 pointed,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가리켰는데 away from the dancers, 무대 위에 있는 댄서들에서 빗나가서, 거기에서는 자, 딴 곳으로 가서 directly at 어디로 가느냐? dantress라는 사람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요? 관중들 속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냈겠죠. 왜냐? 그는 an older family man이다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family man, 가정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힙합 댄스를 몇 년 동안 안 춰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관중들이 라고 했어요. 왜? 그 사람은 오랫동안, 수년 동안 힙합 댄스를 추어보지 않은 나이가 든 가정이 있는 남자였거든요. 그랬을 때 히는 누굽니까? 링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번?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됩니다. 내용이 좀 흥미롭지 않아요?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데 훨씬 어린 링스는 어때요? 이제 무대에서 지명을 받고 뭐 이제 이름도 뽑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님블이라고 하니까 동작이 아주 날렵한 비보이. 근데 지목한 상대는 오랫동안 춤을 안 춰본 그런 가정이 있는 나이 드신 남자이고요. 그랬을 때 링스가 약간 당황해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렀습니다. 그 존경받는 그 연장자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 이제 배틀하자고 모셨습니다. 불렀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5번에 있어서도 역시 링스로 가면 되겠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링스의 지목을 받게 된 또 다른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요거를 인터넷 수능 1에 있어서 한번 읽었던 친구들은 되게 딱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백스핀 돈다, 수업 시간에 혹시 관련된 에피소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크게 스토리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침착하게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요 막바지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과 두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빈칸이잖아요.
자, 빈칸 저는 오늘 31번과 32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있어서 우리 주혜연 선생님 풀어줄 텐데, 자, 일단 살짝 33번하고 34번까지도요. 왜냐면 저기 그 5페이지 오른쪽 제일 상단에 보면,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인데 앞에 문제 번호를 보니까 31번부터 34번까지. 자, 보통 우리 6, 9월에 있어서는 빈칸 3개에 연결어 넣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번 실제 대수능에 있어서는 빈칸 넣는 문제가 쭉 4개가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당황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난이도와 어떤 식으로 훈련하면 된다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섣부른 어떤 짐작 아니면 두려움 이거보다는 차분하게, 그래, 한번 천천히 도전해 볼까? 이 마음이었으면 적어도 31번, 2번 그렇게 곤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31번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완성 유형편에 연결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instead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후반부에 있어서 for example 한번 넣어봐라 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전반적인 글의 흐름, 윤곽도 한번 보셨을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wo cultures come into contact. come into contact라고 하면 접촉하다, 즉 두 문화가 접촉을 할 때 they do not exchange, 교환하지 않습니다. every cultural item, 모든 문화 항목을 다 이렇게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If that were the case, that 다음에 were 왔어요. 가정법, 과거 시제 쓰고 있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 그런 게 뭘까요? 모든 문화 항목을 다 교류를 하면, 그러면 there would be no cultural differences. 문화적인 차이가 없을 거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왜? 모든 문화를 다 교류한다. 그럼 다 똑같은 문화겠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는 그 대신에 only, 오직 적은 수의 문화적인 요소들, 이것들이 spread from, 펼쳐지더라. from one culture,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여기서 살짝 하나 알려드리면요. 원래 우리 연계교재에서는 diffuse라는 표현을 썼어요. diffuse, 확산하다, 확산시키다. 나름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어휘잖아요. 그런데 spread, 퍼지더라. 그치? 퍼지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또 우리한테 수월할 수 있게 또 어휘를 바꿔주는 그런 변화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두 문화 접촉하게 될 때 모든 걸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적은 수의 문화적인 요소, 이것들이 서로 교류가 되더라, 서로 퍼지더라. 그러면 다음에 있어서 약간 여러분의 구문력이 필요할 거예요. 주어 어디 있을까요? 일단 위치 나오니까 선생님 관계대명사네요. 관계대명사 위치라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죠? 그러면서 which cultural item is accepted. 그러니까는 is accepted. 또 있는데 뒤에 보니까 depends on, 어디에 의존하더라, 어디에 달려있더라. 독특하죠. 왜냐하면 이때 위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아이템이 수용되어지냐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요 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온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수용되는지, 이렇게 해서 어떤의 의미를 쓰이고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게 다 교류가 되는 게 아니라 소수만 왔다 갔다 한다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수용되어지는지 하는 것은 대체로 depends on, largely 하면 되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문화 항목의 용도, compatibility, 양립 가능성, 뭐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 이미 그 문화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하고 어떻게 잘 양립할 수 있느냐, 서로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달려 있더라.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끝난 거예요. 두 문화가 접촉을 할 때 모두 교류하는 게 아니라 소수. 그러면 어떤 것이 교류되니? 그거는 그 문화 항목의 용도라든가 이미 있는 문화 양립 가능성, 이런 걸 봐서 그때 좀 다를 수 있다.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그래서 문화 교류할 때 어떤 것들이 주로 문화 교류가 되는지 한번 들어봐 라고 해서요. It is not likely. 여기 조심할 거 이 구문이요. It is likely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인데 not likely.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짜 주어이고 진짜 주어는 that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t 이하의 가능성은 없다를 기억하세요. 뭐냐면 남자의 염색량이네요. designed to라고 하니까 뭐뭐 하도록 계획되어진 조심하세요. 그래서 get out the gray라고 하니까 흰머리를 없애주도록 고안된 남자용 헤어, 머리 염색약은 까지가 주어보가 된 거 대절에 will spread into라고 하니까 퍼질 것이다. 어디? 아프리카의 시골 지역에 쭉 전파가 될 거다. 그러면 아프리카 시골 지역 어떤 곳이냐라고 했더니 한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요. 높아져요. 어디? With advancing years라고 하니까 advancing years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with advancing years라고 하니까 나이가 해가 이렇게 전진해 간다, 진보해 간다. 아, 나이가 들매 따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아, 흰머리를 탈출하게 주는 남자들 염색약 이것은 아프리카 시골 지역에 퍼지겠구나.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요. 사람의 지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에 따라서 흰머리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런 염색약 가면 안 되죠. 왜? 흰머리가 그 사람의 높아지는 연령을 나타내는 거니까.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낫이 있다고요. 대디할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에 따라 즉 흰머리가 있는 게 그 지위의 상승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염색약이 널리 퍼질 가능성은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 문화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의 상태나 아니면 상황에 맞추어서 문화가 서로 교류가 되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나오는 거예요. even when 심지어 뭐뭐일 때에도 뭐냐면 한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이 빈칸이 consistent with라고 하니까 뭐뭐와 뭐 일치하는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사회의 요구와 일치하는 그런 때에도 뭔지 모르지만 이거하고 사회의 요구하고 딱 맞닥뜨려지나 봐요. 아니 그럼 그 문화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no guarantee. 보증은 없습니다. 뭐 그것이 들어올 거라는 수용될 거라는 즉 사회 요구하고 뭔가가 딱 맞을 때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문화가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 이것도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어? 예를 하나 들어줄게. 그럼 여러분 거꾸로 예를 들고 뭐가 들어오게 될 때도 때로는 막히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인데 자 미국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 자, 근데 뒤에 보니까 using, 뭘 사용하느냐? 미국의 관습적인 유닛, 단위를 쓰는. 미국이 이제 관습적으로 쓰는 단위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인치, foot, yard, mile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위를 쓰는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resisted, 저항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adapting, 뭘 받아들이느냐라고 했더니 여기 있어서는 metric system 밑에 있잖아요. 미터법 받아들이는 거, 미터법 채택하는 거 이런 거 반대하더라. even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자 making such a change 이러한 변화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쓰고 하니까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지라도 즉 미국의 시민으로 하여금 interface with라고 하면요. 요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접촉하다 정도 생각하면 될 텐데 나머지 세상들과 더 효율적으로 접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 그거 싫어하더라. 반대하더라. 그럼 봐보세요. 자, 미국에서는 이런 거 쓴대요. 그렇지만 이거 말고 미터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세상 사람들하고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예요. 그러면 5가지 중에 한번 천천히 넣어봅시다. 사회적인 필요하고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가 될까요? categorization이라고 하면 범주화.
그 다음에 innovation이라고 하면 혁신. 이거는 investigation이라고 하면 뭔가 투자하는 거. 관찰. specification이라고 하면 어떤 설명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여기에선 사회적인 필요와 더 부합하는 뭔가 새로운 걸 들여오는 거잖아요. 있던 관습적인 거 그거 말고 새로운 걸 들어오게 되는 거 그거 필요할 것 같지만 때로는 또 그게 막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5가지 중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정답은 2번이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글에 있어서는 문화 교류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교류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 설명할 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예를 통해서 이 단어까지 넣을 수 있어야겠구나. 그런데 이걸 모르던 친구들은 조금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새로운 거, 혁신적인 거, 더 좋은 거 들어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라고 했을 때 뭔가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이고 좋은 것 들어오는 거. 근데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싫어하더라라는 맥락에서는 정답이 2번이 가장 좋을 수 있겠구나.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32번의 빈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어디에서 등장하느냐라고 하면 인터넷 수능 1에서 주제 파악이었는데요. 제가 요것도 학교에서 수업을 할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얼핏 보면 쉬운 내용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계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반복 학습을 하면서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은 아주 쉽게 편안하게 익숙한 지문으로 공부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배경 없이 전혀 처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연계교재를 충실하게 연계교재에 어차피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안에 걸 소화하는 것 그게 참 이게 수능에 있어서 현명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였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빈칸은 거의 후반부에 있으니까요. 일단 앞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distinctions라고 하니까 구별이잖아요. Between A and B.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있어서 어떤 구분은 hardwired이라고 하면 타고난, 정해진 이런 거예요. 어디? 우리의 생물학이다라고 하니까 약간 어색하잖아요. biology를 찾아보면 생물학도 있지만 생명활동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의 생명활동에 있어서 생명활동에 아주 딱 타고난 거다라고 해서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하는 거. 이거는 우리 생물활동에 있어서 타고난, 정해진 이런 거더라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You are는 자 세상에 나오더라. Ready to. 이해할 준비를 하고서 세상에 나오더라인데 무슨 준비요? Respond to pain. 자,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As bad. 고통은 나쁘다고 반응하고. 그다음 to sweet. 달콤한 거는 어느 정도 좋다고 반응할 딱 준비를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은 세상에, 유아들은 세상에 나더라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좀 구분하는 거는 타고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날 때부터 고통은 안 좋은 거, 단 거는 좋은 거. 이런 준비가 돼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은 상황에 있어서 하지만 요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요 경계 있잖아요. between 뭐요? 좋고 나쁘고의 경계 이것은 reference 포인트더라라고 하니까 reference 포인트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쵸? 일종의 기준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좋고 나쁘고의 경계선? 무슨 기준점이냐라고 했더니 changes over time.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점이구나. 그러면서 depends on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immediate circumstance라고 하니까 어떤 환경에 달려 있더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mmediate 뭐요?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럼 여기까지. 좋고 나쁘고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근데 그 경계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당면한 환경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게 되더라.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imagine 나오잖아요. 뭘까요? 상상해봐라. 즉, 예를 들어보겠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나오는데 이 예를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가정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바깥에요. 시골의 바깥에 있어요. 아주 추운 밤에 시골 바깥에. 그것도 inadequately dressed라고 하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은 거예요. pouring rain이라고 하니까 막 비가 쏟아지는데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러면서 옷은 또 막 비가 쏟아지니까 제대로 안 입었는데 게다가 또 soaked. 흠뻑 젖은 상태다.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스팅잉이라고 하면 막 찌르는 거거든요. 찌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여러분의 고통을 완성시킨다. 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다. 비는 막 와가지고 흠뻑 젖어 있고 막 날카로운 바람에 막 아주 죽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자, 근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큰 돌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돌이냐라고 했더니 자, 어떤 피난처 같은 것을 제공해주는 뭘로부터? Fury of the Elements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뭐 기후, 날씨 같은 거예요. 기후로부터의 어떠한 Fury라고 하면은 뭘까요? 막 이렇게 격노하고 막 화난, 그러니까 아주 그 험난한, 그러니까 험한 날씨로부터 나를 지켜줄 만한 그러한 보금자리를,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런 돌을 하나 딱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떨까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막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근데 내 몸을 살짝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돌 사이에 어떤 그 공간을 하나 이렇게 숨길 수 있는 돌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생물학자 미셸이라는 사람은 would call the experience of that moment, 그 순간의 경험, 그것을 뭐 매우 pleasurable이라고 하니까 매우 즐거운, 뭘까요? 그래서 생물학자는요, 그 순간의 경험은 뭐죠? 추워 죽겠는데 돌 옆에 뭔가를, 피난처를 딱 발견했다. 발견한 그 순간의 경험은 뭐라고? 너무나 즐거운 거, 매우 즐거운 것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즐거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은 기능하더라. 요거는 빼놓더라도요. Functions to 라고 하니까 자, 어떤 기능을 합니까? to 이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Indicate, 나타내는 거죠. 방향은 방향이다. 어떤 방향이냐. 보세요. 다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딱 봤더니 저기에 뭐 따뜻한 불도 없어요. 그냥 돌이지만 옆에 가서 살짝 몸이라도 누일 수 있는, 비바람이라도 살짝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 경험은 자,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기능을 할까라고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봐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뭐가 될까요? 영원한 emotional adjustment다라고 하니까 영원한 감정의 어떤 적응, 수정 이런 게 되는 건데, 환경과 관련된 어떤 요구에 대해서 영원한 감정적인 어떤 적응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enhancing이라고 하면 강화하는 거잖아요. 자기의식. through, 뭘 통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자의식 이런 것을 강화하는 거더라. 자, 이거는요,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향상이다라고 해서 뭐를? 환경이 나아지는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자, 요것은 판단하는 겁니다.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조건. 그쵸? 그것을 판단한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이다. 판단.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까? 자, 보시면요. 정신적으로 predetermined라고 하면 미리 정해진 어떤 경향이다라고 했는데, 정서적인 stability.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추워 죽겠는데 뭔가 그래도 피신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 난 추워 죽겠는데. 또 뭔가 조금 환경이 나아진 거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저기 가 있으면 내가 몸을 녹이고 그래도 이거보다는 온 몸으로 비바람을 맞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까 있었던 뭐요? 생물학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상황이 좋아진 요것을 나타내는 걸 수 있겠구나. 아직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봐보세요. 이 기분 좋은 안심은, 이 기분 좋은 안심이다라고 했으니까 기분 좋아지고, 왜 기분 좋아졌느냐? 추워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졌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will not last very long, 오래 가지는 못할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곧 또 어떻게 shiver이라고 하면 나오잖아요. 곧 떨게 될 겁니다. 돌 뒤에서 다시 떨게 될 겁니다. driven by,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했더니, 자, renewed suffering이다라고 하니까 저 새로워진 고통. 그러니까 돌 뒤에 가면
처음에는 좀 따뜻한 듯 그렇지만 좀 있으면 거기도 좀 차가워요. 여전히 막 비바람 치는 것 같고, 그쵸? 그러면 또 새로워진 고통,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Seek better shelter. 그쵸? 더 좋은 피난처를 찾아서 가게 되는, 그걸 또 유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아까 앞에서는 뭐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우리가 타고나는 거지만 그거의 경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달라지면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비바람 치는 어떤 밤에 어디 낯선 곳에 내가 좀 몸을 이렇게 피신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분 좋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나타내 주느냐.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얼어 죽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것도 영원히 가진 않는다. 왜? 좋고 나쁜 거는 시간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 기분 좋은 안심 오래 가지 않고 좀 있으면 다시 추워지는 거니까 추워. 나 더 좋은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싫은 거예요. 처음에 거기를 발견했을 때는 좋아. 아유 그래도 여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근데 좀 있으니까 여기 추운데 나 또 고통스러워. 그럼 어디? 좀 더 나은 데를 가야 될 건데. 그쵸?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지만 있다 보니까 여전히 추워서 안 좋은 곳이 돼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만 정답은 어떻습니까? 5가지 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분 좋다라는 것을 뭘 나타내는 거다? 그래도 환경이 좀 굉장히 나아졌구나 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니까 그 당시엔 좋은. 그러나 곧 거기도 좀 안 좋아.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따라서 이 글에 있어서 주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좋음과 나쁨은 가변성이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의 원래 문제는요,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주제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상황에 따른 좋고 나쁨의 가변성. 그래서 힘들었지만 도를 찾았다. 좋았지만. 하지만 그게 또 나쁜 상황으로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주제를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떤 표현들이 그 주제를 담고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내가 체크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찾고 나서도 드는 생각이 보긴 봤었어. 근데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그래서 이거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 됐지? 라고 자꾸 기억에 의존하거나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처음에 한두 구절 정도만 생각나고 그 다음부터는 오리무중이거나 그랬을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물론 이제 마지막 수능 시험까지 봤지만 따라서 내가 공부를 할 때는 대충 달림으로 하는 것보단 좀 더 꼼꼼하게 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구나. 혹은 내가 그런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1, 2학년들도 함께하는 가끔 참고하는 친구들 그랬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학습 방향들이 여러분 앞으로 학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3부는 여기에서 접도록 하고요. 자, 33번, 34번 이어지는 강의는 우리 주혜연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간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지만 최종의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멋진 저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